보리는 지혜고 달마는 뭐요? 달마도 지혜인가? 달마는 법인가? 법이라고도 하고 뭐 지혜라고도 하고 지혜법을 달마라고. 불교의 진리를 달마라. 나무 붓다 달마 상가하죠. 불법성.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은 지혜지. 그러니까 뭐의 지혜? 깨달음이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종을 이루는 것은 알다시피 12인연법하고, 그지? 연기설이라고 하는, 연기설이 12인연법이 이제 원치가 되고. 이론적으로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실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면이 뭐냐 하면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지혜는 뭐고 다 소용없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더라.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지가 출세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공덕을 쌓았어. 근데 공덕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 바람에 불어가지고 기업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해서 감옥에 가는 수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실제 상황 아니겠나. 그럴 때 불교 믿던 사람이 불교를 안 믿고 예수교를 믿게 되는 수가 많아요. 뭐야? 믿어봤자 별로 득될 게 없다. 왜 득될 게 없냐면은,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되레 저기, 남들 안 가는 저기까지 갔으니까, 교도소까지 가서 뭐 사기죄라고 구속도 되고. 실정법 위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웬만큼 뭐 이제 그런 정도 안 하는 기업인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보면, 또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정치 바람에 불어서 이제 왜 그 정치 자금을 옆에 대줬냐. 정치 자금 뽑고 사기죄 두 가지 다 적용해가지고. 그래 들어가게 생겼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안 되겠다. 정치 권력을 이제 뭔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게 되는,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세계예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같이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이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대개 이제, 절간에 가면 이렇게 빌 때 얘기하잖아.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또 뭐 나한테도 와서 상담할 때도 보면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자금 사정도 그렇고, 갑자기 그냥 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이 참, 적응해 나가기 참 힘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그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서 딱 물어볼 거야. 누구한테. 스님이라든가, 나 같은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옆에 사람이라든가, 가족한테도 물어보고, 쭉 물어보면서 내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또 계속한다 그러면 계속할 때 어떻게 어느 만큼 더 계속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을 더 계속하고서 내가 결말을 지을 건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겠다.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걷어치울 서두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보내다 보면은 상황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해도 힘든 상황에서도 적응을 해 나가다 보면 마치 그냥 그대로 있어도 살아날 것 같은 착시를 느끼게 되고 환상을 가지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거 되는 게 아닌가 하고서 환각 효과라 해서 막 더 투입을 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진 상태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이게 애매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영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경영자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절대 경영의 핵심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
지금 상황이 잘 나가다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서 왜곡시키지 말고 기분에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될 수 있으면 크게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을 걷어버리는 거는 하지 마라. 지금까지 해온 거는 계속해라. 이 얘기를 지난 2, 3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수경영이야. 보수경영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마지못해서 걷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씩 조정해 나가서 철폐시키고 줄여나가야 되고 또 당장의 투자가 필요하고 거대한 투자가 아니면 조금씩 투자가 들어가면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경영도 수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경영 개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려면 머리를 써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유지해요. 그러니까 투입이 유지가 안 되면 걷어들이는 것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쭉 이제 조언을 해주면은 그 말을 알아듣고 실패를 안 하고 계속 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도 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질러보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경영은 도박이 아닙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경영도 마찬가지고 사업 경영도 마찬가지인데 질러보자는 거는 도박에서 걸어본다는 것은 없어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걸어보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럼 내가 걸어보는 형식으로 가르칠 테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쭉 있어. 사업도 그렇고 장래의 희망도 있고 진로의 전환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사업의 영입이라든가 사람을 어떻게 구성인을 바꿔가지고서 개선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딱 찔러주면 돼요. 뭐 할 거요? 그러면 그냥 좀 잘해보려고요. 이러면 돼. 그냥 잘해보려고요. 이러면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나는. 왜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딴 거 말고 그냥 저 뱅키치나 새로 오시오. 이렇게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소리를 그냥 답변을 해. 페인트 칠만 새로 오시오가 뭐요? 남 보기 그럴듯하고 그냥 영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게끔 뭔가 자기의 생동감을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선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페인트나 좀 새로 오시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모양부터 해가지고 건강관리까지 심지어는 치아 교정까지 다 포함되는. 페인트 칠은 뭐요?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야지. 안 망했구나 그거. 이거 이틀 전에 돌아가신 강수현 그 탤런트도 아니고 스타죠. 그 양반 대단하잖아. 베니스 영화제 상 받았나. 뭐 상 안 받을 데가 없지. 워낙 일찍 나이가 어릴 때 출세해가지고 그 명예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던 사람 아닌가. 그죠? 베를린 영화제 상 받고 나서 그냥 한꺼번에 출세를 해보니까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앞으로 유지해 나갔지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쉬워. 그래서 다양화되어 있고 시장이 많으니까 뭐 하나 이름 나면은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시장 개척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그렇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더니 정말 가만히 있게 만들어. 이상하게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는지 뭘 하다가 하면 비싸게 불러야 되고 비싸지 않으면 사가지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보다도 더 비싼 게 치이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멀어지고 이름이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강소연 씨가 오랫동안 20, 30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최고 스타가 돼가지고 중년을 지나서 할머니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 탤런트한테 할머니 역할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나? 없지. 또 자기가 사가지고 혼자서 할머니 역할을 할 그 연습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요. 다 배역을 맡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또 노역까지 잘 소화를 시킨다 싶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탤런트로 성공할 수가 있는. 텅 비어버린 허황된 영화 때문에 그 중간에 20, 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무슨 영화에서의 그 무슨 이사직이라든가 또는 이제 부산 영화제 무슨 그저 뭐 개최하는 그 대표자 거기에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참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야 아깝다. 옛날에 그 80년대 그 83년도 그때 나가지고서 그냥 상 받고 막 그럴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엊그제 돌아가실 때 딱 모습 보니까 남의 얼굴이야 이 얼굴이. 옛날에 강소연의 얼굴은 거의 없이 그냥 중년 아줌마 하나가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내가 관심이 그동안에 없었구나 하는 동시에 사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비주얼한 그 무슨 이벤트가 없었잖아 인생에서. 자 보자. 그러면 본인들 한번 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이 항상 젊은 것도 아니고 항상 늙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젊은 사람은 늙어가고 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못 봐 이제는 그 모습을 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좀 늦기 전에 내가 할 모습과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 충실하게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간 경영에 대한 좌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하고 같이 얘기하잖아. 오늘 항상 어디 거래처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사진 좀 봅시다. 사진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데를 주의하면 되겠어. 금전 거래는 될 수 있으면 큰 거래는 하지 말고 컨트라이 베이스로 한번 트라이얼 오더 하나 받아보고. 트라이얼 오더가 뭐냐면 시험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들 때 하는 그 주문을 트라이얼 오더라고 해요. TR이라고 TO라고 TO T.5 그거를 해서 아주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한 몇만 불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제 뭐가 된다 싶으면 그때 다시 3배로 올리시고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 이건 내가 무슨 경영자요? 경영자도 아닌데 경영자니까 경영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경영 얘기하는 것도 또한 영혼 세계의 일이다. 영혼 세계가 따로 있나? 실제 세계가 없는 영혼 세계는 가짜예요. 아주 허황된 얘기나 맨날 하고 너 부자 된다. 넌 뭐 어떻게 되니까 좋은 얘기다. 또 아주 호화롭게 살 것이다. 그건 이제 비주얼한 얘기고 우리 실제 상황은 비주얼한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하느냐 하는 얘기밖에 없어. 그죠? 근데 고생을 하는데 사실 행복의 조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재밌어야 돼. 이거를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글자를 팠다고 생각해. 이거 쓴 거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다가 호공에다가 글자를 새긴 거예요. 잘 보면. 호공에 글자를 새기다 보니까 붓끝이 잘못돼가지고 여기 면에 닿아서 금색깔이 쭉쭉쭉 이렇게 붙어 나온 것이 인쇄되듯이 이렇게 쫙 찍혀진 거지. 이게 어떻게 여기다 대놓고 그렸어 봐. 절대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인간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면서 이미지 관리하고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가짜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나갈 때 그 모습이 허공 속에서 굳어지지 않게끔 잘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형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과 내 음성과 그 얘기하는 콘텐츠들이 그들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저 보험회사 직원인데 사실 내가 보험을 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냥 같이 얘기도 재밌으니까 참 좋다. 다음에 오면 또 하나 들어야지. 이러는 지금. 이제 매번 갈 때마다 하나씩 듣는 할매가 하나 있어.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제가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근데 그 할매는 갈 때마다 보험을 하나씩 듣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 할매가 심심한테 얘기를 잘해주니까 그렇지. 할매 심심하니까 와서 보험 든다는 핑계 대고 불러서 1시간이도 2시간이도 같이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헤어지고 너무 좋은 거야. 뭐 양로원이 따로 있나? 그게 양로원이지. 아, 양로원 비용 가지고서 보험 들면 되잖아. 요즘 비싸요. 하루에 10만 원짜리 보통이야. 100만 원짜리도 있어. 한 달에 3천만 원짜리 양로원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일반 서민들은 뭐 한 3만 원이면 5만 원 그 정도가 최고 좋은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와 같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가면 나를 표현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한계도 없고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사는 모습이 늘 인간의 모습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 세 가지 딱 해서 법신불 나의 영혼, 등신불 나의 생명, 화신불 나의 인연. 쫙 줄을 달아보면 내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모든 나의 인연과 교섭해가면서 즐겁게 산다예요. 이 삼신불의 모습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가지고 어떤 세계에 살아도 나는 떳떳하고 즐겁고 항상 그 결과가 행복하게 느껴지더라. 행복은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목표치가 된 줄 알아요. 뭐 행복하게 사는 결과치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만족은 있겠지. 만족하는 건 있지만 만족해도 어떤 사람은 불행해. 왜? 그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됐다. 욕심이 엄청 많거든. 이번 달에 매장에 한 50만 달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이러면서 50만 달러 곱하기 해보시오 얼마예요? 500억이냐? 꽤 큰 돈이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를 보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저걸 봐야 돼. 모습을 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도달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목표치는 항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많이 했어. 맞아. 더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체력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판매하는데 자기가 볼보 자동차가 좋은 차거든. 고급 차고. 와서 이거 제가 몇 대나 팔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너를 몇 명이나 팔 수 있는가 한번 계산해봐. 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한 대밖에 못 팔아. 맞잖아. 고객이 여러 사람이 있고 살지 안 살지도 여러 사람 되면은 하루에도 12번에 도대체 11명 관세음보살이 왜 생긴지도 모르네 이 자네는. 여기 봐라 이거 11명 관세음보살과 엄청 손도 많고 그치? 천수천안도 있고. 왜 그렇게 모습이 다양하냐? 그것이 무슨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장사는 뒷전이고 사람들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네가 지니고 있는 네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맨날 보고서 그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이 원하는 표정과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표정을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원하는 표정 쪽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만나야지. 그러면 자동차, 볼보 자동차 세배 금방 팔 수 있어.
왜? 네 얼굴이 상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아 그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다 달로. 왜 너무 저 기억을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이 눈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눈치는 눈으로 보는 거, 코치는 냄새 맡는 거잖아, 그지? 딱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그 모습과 행동 이런 것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보고서 아, 내 취향이다 싶으니까 그냥 볼보 자동차에 사는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죠. 똑같은 볼보 자동차를 사도 이 사람은 액세서리가 듬뿍 붙은 옵션이 엄청 많은 비싼 차를 사. 똑같은 표준형에서부터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만큼 2배짜리를 사. 5천짜리면 1억짜리를 사는 거야. 기본형이 5천인데 뭐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그냥 에어컨도 최신형으로 막 그냥 한번 키면 금방 뭐 15초 내로 더운 바람이 샥. 요즘 그런 에어컨 달린 차가 많아요. 옛날형은 그 오래 걸려 한참 지나가지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가야 더운 바람이 휙 나오니까 켜고서 한참에서 저기까지 갔다 5도를 떨어야 되잖아. 이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 이 사람은 벌써 야 희한하다. 뭐 내가 이 차를 사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하냐? 부자가 뭔지 아시고 돈을 어떻게 쓰면 내가 행복해지느냐야. 그게 부자고 가난뱅이는 뭐냐면 돈을 내가 어떻게 안 쓰면 행복해지냐가 가난뱅이야. 어떻게 안 쓰면 행복하냐고 생각하고 맨날 자기는 절약절약 그런데 나중에 박박 긁으면서 살아. 뭐를? 바가지를 긁다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20만 이렇게 돼. 이런 것이 왜 타고나는 거라고 어떤 바보가 얘기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이 말 들으신 분은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중도를 가시는 분들 이상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지금 바꾸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오. 좀 거렁뱅이처럼 살고 매상에 안 오르고 뭐 어쩌고 뭐서 막 와서 막 난 도대체 어디가 못난지 모르는데 이 좋은 회사 들어와가지고 딴 1등으로 2등하고 막 다투 나는 그냥 맨날 6등입니다. 우리 사람 6명이 멤버인데 꼴등을 하고 있다. 꼴등이 당연하지. 그 머리 그렇게 해갖고 다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하프간 이마 해가지고 반간 이마 해가지고 무슨 돈을 보냐? 딱 해서 착 뒤쳐서 이렇게 해서 왕간 이마로 완전히까지 이마로 싹 시원하게 열고 마음을 열었다. 고객에게 싹 열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눈은 항상 당신의 하인입니다. 근데 시선 밑에 쫙 시선을 두고 코에서 거의 위로 째려보지 마라. 살짝 스쳐서 슬쩍 눈동자는 보는 거는 아주 미안한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살짝 이렇게 가야지. 시선을 뚫어지듯이 째려 보고 지나가면 누가 그거 3대 안 사? 겁나서 장사꾼이 그런 시선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이 뭐냐? 기본. 난 장사 안 하는데요. 장사 안 해도 나는 물건을 안 팔고 정보를 팔아도 마찬가지고 격리 직원이라도 마찬가지요. 나 자신이 상품이야. Here I am이라는 단어가 있어. 영어에 보면 Here I am 또는 Here am I라는 표현도 있어. Here I am하고 Here am I 차이가 뭔지 아시나? 내가 여기 있다가 Here am I. 아주 오만한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Here I am. 참 희한하다. 이곳이 나다야. Here am I. 여기가 나다. 이게 다 자기 거야. 근데 Here am I. 웃긴다지. 사람이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다 허비적 이러고 앉아 있어 사람이 있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금방 지나리잖아. 이러고 탁. 근데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어. 오그라오그하지. 그러면 작아졌구나.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자세. 아니면 우리 애완견들이 보면 먹여줄 때 막 이러면서
움츠리고 있지. 그거 가서 뭐 달걀에서 확 뺏어 먹고 이러면 훈련을 못 받은 게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취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나는 너보다 낫다야. 인간은 누구나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을 무지무지 즐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조금만 나아지면. 그러니까 그 좋은 볼보 회사가 가지고 한 대밖에 못 팔지. 그래서 겨우 월급 탔대요. 한 대 팔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자연스럽게 몇 마디 해주니까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참 좋은 강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또 화가 나, 나는. 근데 복강은 아니네요. 복강은 아니지, 그래. 복강은, 이게 자기 장사 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복강은 아니래. 장사 잘 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지,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인연법이 뭐고, 12인연이 뭐고, 무생법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데, 그게 참 사람 나름이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살펴서 이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생명의 뿌리이신 노사나불리시여, 노사나불리시여, 생명. 생명은 물질 더하기 뭡니까? 어떤 물질 더하기 영혼. 물질이 있는데 영혼이 가미가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희한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는데, 유전자는 물질인 동시에 뭡니까? 꼭 저하고 비슷해요. 컴퓨터에 나오는 그 기억 소자하고 거의 비슷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들어가가지고서 컴퓨터가 가동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뇌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서 생각이 가동돼. 차이가 뭐냐? 컴퓨터하고 차이는 딱 하나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생각을 하고 인간도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생각은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거기에서 움직이느냐 하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행동이 두 가지, here am I 하고 here I am 하고 차이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뭐 어쨌든 얘기냐. 근데 한쪽은 뭐냐. 제가 여기에 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Here I am. 이 거지가 있는데 Here I am이라고 붙여가지고 있으면은 동전이 막 수북히 쌓여. 근데 Here am I 그러면 아무도 하는 거 댕기면서 막 오줌까지 싸고 하는 놈이 있어요. 뭐냐 넌 도대체 건방진 놈. 이런 것이 차이가 인간 세상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느낌. 느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왜 느낌이 없을까에 대해서 반성을 해봐야 돼. 현대사회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딴 거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느낌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장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어딜 가도 다 느끼고 뭐냐고 막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시키는 광고라는 게 있어요. 광고. 어딜 가도 시끄럽게 떠들고 어딜 가도 눈에 딱 거칠 데 보면 다 광고지가 있어요. 수박 한 병에 사면 어디 수박이라고 다 붙어 있어요. 집에 오면 다 뭐 이렇게 써 있어. 무슨 베드와이저 뭐지 그 뭐냐 맥주 회사 이래. 버드와이저 버드 나온 줄 알았어 처음에는. 버드와이저. 그래서 녹색으로 쫙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쫙 되어 있고 막 강한 빛으로 비춘. 그래서 느낌이 참 시원하긴 좋은데 술 먹는 사람한테 좋지만 술 안 먹는 나도 사람한테는 그냥 자극일 뿐이에요.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게 선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거죠.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한 느낌을 주는 사람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뭐가 됐길래 선하게 느낄까요? 흔히 말하는 근데 부담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색깔이 왜 회색이냐? 스님 색깔이 왜 회색이냐? 부담이 없는 색깔. 부담이 없는 색깔, 부담이 없는 색깔, 부담이 없는 색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시각적으로 부담이 좀 느껴지는 색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셔. 저기 뭐 이제 우는 한 분이 보라색 비슷한 색깔로 입고 계신데 저 색깔도 사실 삼국시대부터 그냥 저 진골 계급이 입던 저 색이거든. 저게 보라색. 진보라색이다, 연보라색이다. 진골 계급이나 입던 색 부담이 없어요. 옛날 색깔들은 다 부담을 안 줘요. 근데 요즘은 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팍팍 쏘면서 자극을 줘야만 그것을 색이라고 얘기해. 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두 번째가 뭐냐. 착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전하려면은 자기가 지금 뭐 얘기할 때 소리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무슨 얘기냐 할 때 상대방이 부담 느끼는 게 뭘까요? 이런 얘기라면 싫어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째가 돈 얘기하면 안 돼. 돈 얘기하면 다 싫어해. 자랑하는 모양이 다르든가. 또는 무슨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다 보다. 뭐 비슷한 얘기. 하여튼 돈 얘기 일치하지 말아요.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 남이 사랑하는 얘기 이런 거 남의 얘기지. 그 개인의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평하면 저 사람은 괜히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피할 거예요. 또 있어요. 그냥 굉장히 뭐 자기는 신나서 얘기하지만 전혀 알도 못하는 자기 취미 얘기 같은 거. 내가 가서 잘해 근데. 나는 바이오스로지 뭔지 몰랐어. 처음 알았어. 그때 평창 올림픽 할 때. 그거 그냥 자기 손술에 그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썰매 타는 거래. 그 용어조차도 난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야, 그런 게 있구나. 뭐 와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양반은. 그래서, 내가 몰라 참 미안하다 한 그 동시에 저러니까 저 협회 회장밖에 못하지. 그지? 회장이야. 회장이니까 뭐 그 얘기만 하고 가. 근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했고, 야, 저렇게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무척 싫어하겠다 하는 생각.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 거,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그런데 말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얘기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전문 바보라 그래요. 자기가 전문가이긴 한데 상대방한테는 그냥 특히 사주 얘기 같은 거 할 때 사주가 뭐 어떻게 되고 육신이 어떻게 되고 뭐 근극목이 이렇게 해서 화국을 형성해가지고 있는데 근극목이 있어가지고 뭐 화기가 불을 질러서 뭐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그 사주의 그 오행을 다 아는 사람 아니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싫어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싫은 거,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거기에 대처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모습이잖아. 첫째가. 내가 사는 모습이 생명. 이것을 잘 지켜나가려면 내 생명을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에 대한 의식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는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그 대신에 무슨 개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페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는 참 중요하고 아주 그냥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만, 예를 들면 있잖아, 도마뱀 뭐 이런 막 큰 거 이렇게 안고 가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반드시 이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쑥 꺼내가 쏙 보여준대. 소름이 쫙 끼치죠. 혹시 물면 어떡하나. 스타필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개하고 고양이는 괜찮은데 딴 거는 못 가지고 들어요. 규정에 써 있어요. 기타는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냐,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마뱀이죠. 파충류. 또 파충류는 다른 개나 고양이가 엄청 싫어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건 완전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상태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 지금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자기 위주로 세상이 변하고 가족이 이제 단촐해지니까 키우면서 마치 자식처럼 돌보고지 이런 거 좋은데, 자칫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생명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죠? 오늘 생일날인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두 나라가 막 전쟁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어도 우리가 누구나라 깜짝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 그냥. 그게 참 얼마나 갑갑한 일이에요. 마음속으로는 편을 들 수 있어도 대놓고 편을 들었다가는 당장에 무역에 피해가 오고, 뭔 표현만 잘못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우리를 적대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쪽도 편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정한 전쟁. 불공정한 전쟁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돈 때문이야. 돈.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또 원자재 공급을 그 나라에서 받고 있어. 가스라든가 원자재를 상당히 많이. 또 거기 또 수출을 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이래 놓으니까 조금 믿게 되면은 우리는 수출이 꽉 막히고 수입도 못하는 상태로 경제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인간적인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전쟁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 전쟁하고 있지만, 이건 명언일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전쟁을 해야 돼요. 편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속으로는 들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서 몰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참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 원래 변방 국가라는 뜻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거는 저 약간 벗어나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국가 이름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라고 안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우크레이나가 뭐 그렇게 부르던데, 하여튼 뜻이 그렇대요. 싫대요. 그래서 그 천장에는 하얀 거는 뭐고 노란 거는 저거도만 밀밭을 상징하고 있고, 위에는 저거더라고, 하늘. 그 두 개를 딱 하얀 거 노란 거 쫙 해가지고, 나 저 무당집에 가면 걸어놓은 거 있잖아. 기대하고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야, 하늘과 양식 두 가지.
하느님과 양식, 하느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아주 성경책 껍데기를 거기다 갖다 붙여놨더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딴 거 아니요. 복수혈전이에요. 그 뿌리가 어느 쪽이라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어요. 무려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거기에 희생돼서 따라가면서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보복을 해야 되고, 러시아가 약해지면 그쪽이 강해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들쑥날쑥하면서 폴란드하고 비슷한 그와 같은 역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욱더 러시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러시아 사람이 이제 동계 러시아라고 있어. 이제 모스크바 쪽에 이제 이게 서계 러시아에 속하는데, 그래서 또 병동들이 뭐냐면 이제 체코 쪽으로도 가고 헝가리 쪽으로도 가고 또 유고 쪽으로도 가고 불가리아 쪽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슬라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아요. 근데 희한한 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원래 정통성을 슬라브 쪽에 진짜 정통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민족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진짜 슬라브다야.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야. 몽고족에 와가지고 다 훼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는. 또 실제로 보면은 모스크바 인근의 사람들은 동양계 사람처럼 눈썹도 시커멓고 이러면서 서양을 많이 벗어나는 얼굴들이 참 많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저 케렌스키라든가 몰로토프라든가 공산혁명할 때 그 사람들 혁명가들이 얼굴 다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스탈린만 해도 벌써 슬라브족의 우크라이나 쪽이야. 아시나? 그 사람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스탈린. 그래서 이 종족들이 섞여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 종족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섞이지를 못했죠. 그야말로 민족 싸움에 이게 똑같은 슬라브족이 그렇게 강력하게 서로가 대립할 경우는 아마 사례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지무지 잘 살아요. 우크라이나가. 경제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 놓으니까 러시아에서 항상 저거 우리 땅인데 왜 저것들이 와가지고 뺏어 먹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탈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명분이. 옛날에 USSR 시절 소비에트 유년일 때는 자기들 땅이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독립해가지고 저것들 꼴로 해먹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렌스키한테 협박을 한 거야. 너희들이 나토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헤어지겠다는데 어디 맛 좀 봐라 하고서 가서 훈련시킨다고 지금 쳐들어간 거거든. 명분은 그래, 훈련시킨대 자기들.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동계 러시아인들이 거주 지역인 그 지역을 크리만도르테 쪽에서 아는 무슨 덕분가 뭐 있지? 거기를 그냥 전부 점령해가지고 다시 탈환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어느 쪽도 편들기가 사실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논리를 잡아보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 전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타협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전쟁까지 몰고 갔느냐? 그거는 나도 미스테리라고 보여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는 때가 됐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봐요. 또 내가 그 점을 그때 칠 때도 딱 보니까 반드시 전쟁은 나게 돼 있었어요. 안 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현대전은 오래 끌면 양쪽 다 소리라고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수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영혼과 생명과 인연은 하나로 묶여있는 나 자신의 종교다. 영혼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또 그리고
인연을 잘 갖춰라. 선인연의 종교. 오늘 그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심어주시오. 비로자납을, 노자납을, 석가모니를 세 분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서 늘 여러분을 도와주고 가슴속에서 원동력으로 작용해 주시기 때문에 보살님들도 따라오실 거고 또 나갔던 사람이 또 많이 이제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그 주체가 되어서 불국토락이 뭐 따로 있겠소. 곧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연불염성 해드릴 테니까 다시 보는 거 아니고 남무소가모니 죄송합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각각 성묘를 제 명을 다 이렇게 한 분씩 부르면서 처음으로 보통 딴 절에 가면 다 해요 하는데 나 그거 싫어서 안 했는데 오늘 하고 싶어서 했어.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건이 갖춰주는 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공덕을 공덕 수행이라고 그래요. 불공덕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수불공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앞에 뵈면서 잘 닦아 나가는 것을 이제 공덕을 쌓는다. 공덕이 뭐냐면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공부하니까 덕이 생긴다. 무슨 덕이 생기느냐? 시험 봐서 합격할 자격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험 무슨 시험인데 첫째가 잘 사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가 깨닫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잘 베풀 수 있나 없나 하는 시험이 남아 있어요. 육바라밀이 다 보시공덕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잘 아시되 보시공덕이 기본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를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이고 손정을 하는 것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지게를 하고 고시를 하라는 얘기를 해도 떳떳한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남한테 하라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림없이 어디에 계시건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모든 중생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것들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에도 생명을 살아가는 마음을 베풀면서 크게 불러일으키실 것으로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